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분들이 여기 와 계셔가지고 장내가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지금. 오늘 강의 주제는 아토피와 비염. 나는 이것과 관련이 있다. 또는 난 이런 질병을 주변에 갖고 있는 사람을 봤다. 하는 분 손 들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으셨어요, 지금. 아토피와 비염은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참고로 제 이름은 이지민이고요. 코리아 에이비오입니다. 아토피 비염은 주변에 진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게 진짜 까다로워요. 참 아토피랑 비염이 저도 주변에 굉장히 많이 봤고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토피였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본인은 더욱 힘들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명현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좀 쭉 들으면서 신뢰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실천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토피 증상은 지금 맨 왼쪽에 사진 보이시나요? 저게 먼지가 아니에요. 밤새 긁고 내 몸에서 나온 각질입니다. 저는 아니고요.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정말 손발을 묶고 싶을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밤새 긁어서 그러니까 이불이 피떡이 되게 긁어요. 그거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뭐 어른이라고 참고 그게 아니에요. 참을 수 없는 수준의 간지러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긁고 이게 각질화가 돼가지고 피부가 무슨 이제 거북이 껍질처럼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절대 뭐 1%가 아니라요.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 심할 때 저렇게 갔다가 조절이 될 때는 조금 덜 했다가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눈. 사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얼굴까지 아토피가 올라오시면 정말 자존감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제 친한 친구도 정말 하루의 기분을 피부에 따라 달라질 정도로 이게 드러나는 부분에 이렇게 심하게 올라오면 굉장히 밖에 나가기가 싫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제가 인터넷에서 발췌한 게 아니라 제 지인들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가려움, 잠을 못 자요. 따가움, 정신적인 피해, 예민한 상태. 그래서 가렵고 아픈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아토피라는 증상은 눈으로 보기에는 피부병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피부병은 아니고요. 면역 질환이고 그게 아토피 이런 피부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탈모, 뭐 눈의 염증, 비염, 뭐 인후염 이런 등등으로 여러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아토피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어로 알 수 없는 원인 모를 뭐 전체불명예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병이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저희 막 조선시대 과거에는 아토피라는 병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우리가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이제 환경이 오염되고 생활이 많이 바뀌면서 저희 몸이 이렇게 아토피 걸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 비슷한 증상 중에 하나가 또 자폐. 자폐와 아토피는 정말 현대 사회에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질병이거든요. 그리고 비염. 왜 아토피랑 비염은 아예 다른 문제라고 보는 경우가 있으세요. 아토피는 피부병. 그래서 피부과를 찾아가서 치료하고요. 비염은 이비인후과를 찾아가는데 그 둘은 사실은 기전을 보면 같아요. 그래서 최근은 아니죠. 꽤 됐어요. 알레르기 행진이라 그래서 어릴 때 아토피가 있던 사람이 비염으로 넘어가고 비염이 있던 사람이 어른이 되면 천식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천식은 60대 이후에 많이 발병을 하잖아요. 최근에는 많이 나이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게 결국에는 하나의 기전으로 지속적으로 내 몸에서 끊임없이 날 괴롭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기들처럼 귀여운 비염이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 주변에서 비염이 있는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을 보면 그냥 코가 콧물이 흐르고 맑은 콧물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눈이 가렵고 그 눈을 긁다 보니까 결막염, 출혈이까지 생기고요. 눈이 부어오르기까지 해요. 그리고 이제 눈동자가 있으면요. 흰자가 눈동자 위를 덮을 정도로 눈알이 붓거든요. 이 안에 이게 막 점점점 압력이 차오르면서 기침도 그렇고요. 음성틱 그리고 코피도 이런 비염 증상 중에 일종이라고 해요. 물론 코를 파서 나온 코피는 아니겠죠. 그리고 눈이 충혈되고 코가 막히고 열이 나는 거, 두통, 귀가 먹먹해지는 거. 그래서 비염이나 아토피가 있는 분들이 약을 먹죠. 스테로이드제나 히스타민, 항히스타민.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잠을 유발해요. 부작용이. 그래서 수험생이라든지 좀 성장기 아이들,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 항히스타민제를 먹게 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졸리니까. 그리고 스테로이드제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무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먹는 거는 어, 지각 있는 의사라면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죠. 그러면 가장 간편한 대처법이 바로 병원을 가서 의사에게 처방을 받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약을 먹거나 바를 걸 주거나 주사를 맞으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요.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그 어떤 알러지로 가도 이걸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지금 앞에 방금 오신 김현정 사님께서 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근본적인 그 밑줄 친 부분. 의약품은 뭐라고 돼 있죠? 차단제 혹은 억제제다.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를 가로막아 약물이 원하는 효과를 내도록 하는 물질들이다. 즉 차단제호는 억제제래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아토피가 차단되길 바라나요? 개선되길 바라죠. 차단되는 건요 일시적으로 멈출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억제하는 것도 잠깐 누를 수는 있지만 그게 그 이상으로 튀어오르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죠. 근데 병원에서도 이것 말고는 환자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병원을 하시고 막 여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토피 환자한테 쉽게 이걸 처방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미리 말해요. 견뎌야 된다. 참아야 한다. 너가 좀 버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또 그걸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이게 바로 무한 반복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메비우스의 띠에 발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매년 비염 환자들은 같은 시기에 또 병원을 가고요. 아토피도 마찬가지예요. 그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만 억제하기 바쁜 정말 겉핥기식의 예방도 못하고 있는 건데 과연 그럼 아토피 비염은 불치병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가요? 아닌가? 그러면 그게 아니게 되려면 사실은 불치병이라는 말은 치료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토피는요 아예 낫지는 못해요. 왜냐면 그분 몸에는 언제든지 그 몸이 약해졌을 때 아토피는 발현할 수 있거든요. 비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증상이 아닌 원인을 파헤쳐 보자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요? 바로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토피는 피부병이다 아니다? 아니다. 옮지 않아요. 아토피가 있던 제 사촌 동생이 어릴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못 만지는 거예요. 너랑 닿으면 울물까 봐. 근데 아토피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옮지 않아요. 개인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면역에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균형이 중요해요. 모든 지구상의 만물은 마찬가지지만 균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방해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서구화된 시스템, 식습관, 그리고 수면 부족, 스트레스 과다, 운동 부족, 오염된 물과 공기, 과도한 화학 제품과 약품 사용.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러한 것들을 나는 오늘부터 금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계신가요? 또는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난 이런 것들을 절대 가까이도 못하게 나는 꼭 잘 자게 할 거고 운동도 꼬박꼬박 시킬 거고 절대 오염된 물은 안 마시게 할 거고 그럴 수 거의 없어요. 사실 이것만 안 해도 우리 몸이 좋아지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는 환자의 행위가 있다. 바로 뭐예요? 음식을 먹는 거예요. 먹는 음식을 바꾸지 않고 건강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거지만 그 솔루션도 어디까지나 내가 먹는 음식, 내 생활을 컨트롤하는 상황에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뭐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술 먹고 모두 식품 먹었으니까 건강해질 거야 라는 거는 정말 어린아이, 유치원생보다 못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건강한 몸이라면 매일 효과적인 디톡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대소변과 땀을 통한 노폐물의 배출이고 그게 안 되면 뭐가 쌓인다고요? 염증 물질이 쌓인다고요. 그래서 관절, 척추, 손가락, 마디가 아플 수도 있고 혈관이 탁해지면 당뇨, 고혈압. 그게 장기간 되면 간, 심장, 신장, 말초신경 등이 손상되고 평소에 배출을 못하고 사니까 디톡스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막 디톡스에 나 요즘 다이어트에 디톡스의 의미는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좀 오해하고 있는데 디톡스는요 정말 말 그대로 매일매일 쌓이는 우리 온몸에 독소들을 빼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몸엔 디톡스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요 우리 몸은 스스로 정화한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우리 눈물 카타르시스라는 막 감정의 정화까지 하면서 우리 몸은요 수시로 우리를 정화해 나가는데 그 시스템이 현대화되면서 굉장히 많이 망가진 거예요. 잠을 자는데 굉장히 미세먼지가 가득한 방에서 잠을 자요. 디톡스가 될까요? 안 돼요. 여전히 또 그걸 거르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리고 잠을 자는데 잠을 자면서 간이 우리 몸을 해독해야 되는데 자기 전에 야식과 술을 먹고 잤어요. 해독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내가 먹은 음식 소화하느라 내 몸은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한테 이거를 전부 다 풀어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 몸에 독소가 쌓였을 때 우리 몸은요 살기 위해서 독소를 어디론가 내뿜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독이 돼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 밖으로 독소를 배출하는 게 바로 이러한 증상들인 거예요. 그러면 아토피가 막 몸 밖으로 막 히스타민을 뿜어내면서 간지러운데 이거를 억제한다고 해서 독소가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독소가 내 몸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 반복이겠죠. 그래서 가려운 거를 멈추는 것보다는 지금 이 몸 밖으로 나온 독소들을 빨리 내보내는 걸 도와주는 게 여기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얘네가 하나만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장, 누수, 증후군은 아토피로 연결되고요. 두드러기, 건선, 관절염으로 이어지고요. 나이가 들면 안구건조, 갑상선염, 당뇨 이런 데까지 가고요. 지속적으로 내면서 염증이 이렇게 유발되면요. 암으로 가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건강을 제가 막 엄청나게 많은 걸 공부한 건 아니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암이란 게 결국에는 이렇게 자꾸 척박한 환경에 나를 내버려 두면 내 몸이 스스로 더 이상 아, 나 진짜 이제는 너 못 해주겠다 하면서 암세포가 막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최적의 해결법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도 빠르죠? 지금 최적의 해결법이 나온 순간 벌써 해결이 나오네. 해결법을 좀 길게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 목소리가 안 나오면 숨이 짧다 보니까 말이 더 빨라져요. 그래서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스텝 1. 클린한 음식. 여러분은 클린한 음식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야채류. 또 유튜 네. 또 이건 클린이지. 저는 약간 해산물을 옛날에 많이 생각을 했어요. 굴, 싱싱한 굴, 막 이런 거.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지구에서 건강하고 클린한 음식을 찾기란 정말 어려워요. 중금속이라든지 어, 토양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미네랄이 없는 상태로 오염된 상태로 우리가 먹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텝 1부터 쉽지는 않아요. 스텝 2 주변 환경을 바꿔봅시다. 옛날에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너무 심한 생리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한. 정말 거의 한 달 중에 반은 생리통 때문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근데 그 아이한테 뭘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더 이상 안 들어. 4알, 5알 그냥 몸만 버리는데 그 아이의 집을 싹 다 바꾼 거예요. 벽지, 뭐 먹는 음식통, 물통 다 바르는 거 그랬더니 생리통이 좋아진 거예요. 정말 진짜 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지금 뭐예요? 생리통도 자궁 쪽에 계속 독소가 쌓이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주변에 독소를 쌓일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독소를 줄여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 정말 만병통치약이죠. 잘 자고 운동하는 거. 간혹 아토피 있는 분들이 운동을 꺼려 하세요. 왜? 땀나면 따갑고 더 가렵고 열이 나면 더 우리 몸은 히스타민 막 뿜어내기 때문에 더 가려워요. 밤에 잠을 못 자고. 근데요, 땀은 어떤 행위죠? 독소를 배출하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토피일수록 더더욱이 운동을 해야만 하세요. 그리고 제 실제 호전된 사례에서도 증상이 조금 괜찮아지고 나서 가려움이 조금 덜할 때, 그러니까 온몸에 상처가 나 있는 채로
운동을 하라는 거는 정말 너무 가혹행위고요. 아토피를 좀 멈추기 위해 보조식물을 꾸준히 먹고 바디로션을 충분히 바른 상태로 몸이 좋아지고 운동을 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호전됐어요. 본인이 운동의 재미를 느끼고 나니까 땀나는 행위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찜질방 가는 것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은 거의 아토피 증상은 정말 뭐 1년에도 몇 번, 한두 번 올까 말까? 너무 피곤할 때? 그렇게 말고는 안 오거든요. 제가 오늘은 왜 대부분 책을 인용을 많이 했냐면 제 이야기에는 신빙성이 많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책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대형 할인마트와 건강보조식품 전문업체 라벨에 표시된 만큼 실제 영양소가 들어가 있지 않다. 제가 여러분께 보조식품을 추천드릴 건데 제가 추천드리는 뉴트라이트 보조식품은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함량에 있어서는 정말 얘네들은요 자기들도 매번 검사하고요 NSF에 보내요. 우리가 표시한 그 함량이 들어가 있는지 정말 인증된 검증기관에 보내가지고 확인을 받거든요. NSF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FDA에서 뭐 승인을 받았다 이런 것은 그냥 우리 유치원 학예회 이런 느낌이라면 NSF는요. 어, 영화 연기 잘하는 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오스카상 정도 받아야죠. 야, 나 연기 잘해. 나 우리 학교에서 이번에 연기상 받았어. 이건 아니잖아요. 나 오스카에 상 받았어. 야, 나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쁜 사람이야. 미스 코리아 상이 있죠. NSF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욱 깐깐한 그런 인증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본인들의 신뢰를 계속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거를 그 안에 추가하는 기관이에요. 네, 뉴틸라이트는 그런 회사고요. 비타민과 자연 보충제들은 특허가 불가능하다. 그런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그쵸? 근데 우리는 특허가 많이 돼 있죠. 근데 뉴틸라이트는 좀 이따 보여드릴 뭐 엘로케어도 그렇지만 특허가 굉장히 많은 회사예요. 자, 그럼 뉴트라이트에서 어떤 걸 제일 먼저 먹어볼까? 하나만 먹어야 돼. 그럼 뭐? 더블엑스. 정말 뉴트라이트의 모든 기술과 영양을 딱 밀집해서 넣어놓은 게 바로 더블엑스라고 보셔도 무관할 정도로 더블엑스는요. 지금 앞에 말씀드린 아토피, 비염이 뭐라 그랬죠? 면역 시스템의 균형이 깨진 거라 그랬죠. 그 기초적인 우리 몸의 방어, 막을 탄탄하게 만드는 제일 기본이 바로 비타민, 미네랄의 균형이에요. 플러스 알파로 식물 농축물. 식물 농축물은 비타민, 미네랄보다 좀 더 강력한 항산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유익균의 먹이가 돼요. 제가 앞서서 이 부분을 좀 놓쳤는데 아토피는 어디서 시작되냐고 봐도 되냐면 장이 무너지면 아토피가 시작된다고 봐도 돼요. 우리 몸의 면역기관에서 제일 많은 면역세포가 있는 것도 장이죠. 그리고 장이 무너지면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어제 고기를 잔뜩 먹었어요. 근데 내 장이 어떤 기능이 있어요? 이건 나한테 필요한 거 들어와. 얘는 나한테 나쁘네. 절로 가. 유익균, 유해균들이 그런 걸 막 하죠. 근데 장이 망가졌어요. 특히 장 누수증후군. 어딘가 새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막 단백질 찌꺼기들이 막 들어와요. 무차별적으로. 그러면 우리 몸은 야 나쁜 거다. 면역세포 나와. 백혈구가 막 나와요. 근데 단백질 찌꺼기는 백혈구가 잡지 못해요. 걔 바이러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야 뭐야 뭘 죽여야 돼? 막 백혈구는 많이 나왔어 막. 근데 단백질 찌꺼기는 잡지 못한 채 내 몸에 염증은 계속 유발돼요. 백혈구는 계속 나와요.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무한 반복. 그게 반복되는 순간 장은 계속 새고 히스타민은 무한 발현하고 가렵고 따갑고 머리 아프고 정말 어떻게 보면 혼돈의 카오스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시점에 출발로 가보면 장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익균이 필요하고 유익균이 먹이는 뭐다? 식물 농축물이다. 식이섬유도 포함하죠. DNA 손상을 복구시켜주는데 어, 지속적으로 우리가 몸에서 염증이 나오면요. 우리 몸은요. 염증 세포가 죽어 그러니까 그 염증 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과도하게 우리 몸은 그 옆 세포들을 같이 죽인다고 보면 돼요. 이게 조금 더 나중에 뭐 교감신경 이렇게 들어가면 말이 어려워지니까 쉽게 말해서 염증이 많다? 그 주변 세포도 같이 죽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요? 계속해서 세포가 손상되겠죠. 그 손상된 세포들이 뭐 암이 되기도 하고 각종 증상들을 유발해요. 그거를 복구시켜 줄 수 있는 것도 더블엑스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세포 건강이 좋아지고요.
두 번째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 제 얼굴이 안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제가 원래는 기본 밸런스 위드인을 넣을까 하다가 너무 좋은 게 나왔죠. 쉽게 말해서 장 건강이 중요해라는 건 알지만 개인 맞춤으로 장 건강을 하기란 쉽지 않아요. 시중에 너무 많은 유산균이 있는데 그 중에 나한테 뭐가 맞는지 그거 다 사 먹어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돈이 많지도 않고 그걸 다 사 먹을 만큼 내 장한테 무리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하게 나한테 맞는 유산균을 찾는 방법이거든요. 저 검사 키트가 22만 원이에요. 검사를 하면 내 몸에 맞는 유산균을 6가지 중에 골라서 말해주는데 개인 맞춤 유산균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어 저희 막 그거 하잖아요. 알러지 검사. 특히 아토피나 비염이 있는 분들은 뭐 아산병원 이런 데 가셔가지고 검사를 쭉 해요. 그러면 아 나는 뭐 진먼지 진드기 동그라미 근데 나오면 어떡할 거야. 사실 그래요. 제 친구도 그거 몇 번 받았는데 뭐 이게 나오고 저게 나오고 그래서 집에 있는 거 막 청소했는데 그렇다고 진먼지 진드기를 내가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강아지 털 알레르기 내가 강아지를 아예 안 만날 수도 없는 거고요. 누구 집에 놀러 갔는데 강아지를 키울 수도 있는 거고 그것보다 오히려 이 유산균 검사를 함으로써 내 몸에 맞는 균을 그 외부 방해 요소로부터 나를 막아줄 수 있는 균을 넣어주는 게 오히려 많다는 거죠. 더 낫다는 거죠. 그 내게 맞는 균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똥만 잘 싸는 균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장의 환경을 바꿔주는 그 새는 곳을 막아줄 수 있는 그리고 장 누수증후군의 원인은 유익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익균을 넣어줘야 되고요. 면역세포의 70%는 장에 존재한다. 이곳이 따뜻하기 때문에 졸릴 수 있어요. 박수 3번 시작. 자, 안 하신 분 다시 박수 3번 시작. 집중하라고 제가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 오메가3는 그게 왜 면역이랑 무슨 상관이야? 오메가3의 역할은 뭐죠? 그쵸. 혈행 개선 또 염증 완화 그쵸. 오메가3가 있어야지 우리가 방금 먹은 비타민 미네랄이 우리 온몸 곳곳 세포까지 영향이 갈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원료부터 포장까지 안전하게 만든 뉴트라이트 오메가3고요. 깨끗한 림프를 만들어줘요. 제가 그 첫 페이지로 가고 싶은데 피부 막 쭉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갑상선. 걔네가 어딘 줄 아세요? 다 림프예요. 여기 갑상, 사타구, 아토피 있는 친구들 어디에 많이 생겨요? 생각해보세요. 종아리 무릎 여기 겨드랑이 사타구 박박 긁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림프절이에요. 그런 부분에 독소가 그득그득 쌓이거든요. 쓰레기통이기 때문에 기름길. 그 기름길을 깨끗하게 순환시켜주는 게 바로 오메가3예요. 꼭 먹어야겠죠. 그리고 염증 제거에 탁월하기 때문에 어, 아토피 비염에는 꼭 드셔야 돼요. 비염, 염증이잖아요. 그렇죠? 해독 기능을 살려볼게요. 이제 방금까지 면역을 높였다면 아토피 있는 친구들은 간 기능이 거의 다 망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요. 독소가 내 몸이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그걸 원래 간이 해독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을 복구시켜야겠죠. 뭘로? 밀크시슬로. 그리고 밀크시슬이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가 지방 소화를 도와줘요. 왜냐면 이제 간이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아토피 있는 친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뭐 우유 먹으면 안 되고 뭐 고기 먹으면 안 되고 포화지방 먹으면 안 되고 걔네들은 그거 소화가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그걸 먹고 싶다 먹었다 그러면 간을 더 많이 복구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피로를 풀어주죠. 잠을 못 자는 친구들이니까. 이스비. 아토피는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스트비는 자가 면역 질환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친구고요. 소화, 해독, 면역 이 모든 일에서 비군이 쓰여요. 그래서 오지랖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막 어딜 가도 있는 애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뭐 학생 회장도 하는데 저기 뭐 미화부에도가 있고 이런 애들 그게 비군이에요. 그래서 그 아토피 있던 친구가 들고 다니면서 간식으로 먹었던 게 이스트비였어요. 아, 나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스트비 5알. 아, 나 오늘 잠 못 잤어. 20알. 근데 이스트비 감사하게도 그렇게 많이 먹어도요. 3-4시간 안에 몸 밖으로 또 배출이 돼요. 그래서 뭐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큰일 나봤자 오줌이 많이 노래지는 거? 그게 뭐 조금 큰일 나는 그리고 장이 많이 활성화돼서 부글부글해요. 근데 그게
밤새 가려운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이스트비를 좀 과량으로 드셔보세요. 지금 아토피 좋아지고 싶은데 영양제 먹고 싶은데 안 좋아져.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얼만큼 먹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정상인 만큼 먹어서는 아토피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정상인 만큼은요, 지금 정상인이 조금씩 자기 스스로 해독하고 남은 거 해독하는 정도인데 지금 아토피 비염인 분들은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독소를 무지막지하게 해독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다량으로 좀 하이퍼하게 먹어줘야만 해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전 뉴트라이트를 더더욱 추천드리는 거예요. 타사 제품을 저는 여러분한테 함부로 많이 드세요 할 수가 없는데 뉴트라이트는요. 물론 자기 몸에 따라 조절은 해야겠지만 내가 먹어보고 몸에 이상이 없으면 그만큼 드셔도 전혀 무관해요. 몸 밖으로 나가고 내 몸에서 이제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천연 원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칼슘. 제가 그 아토피 있던 친구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지 않으니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언제 어디서 어느 부분에 화낼지 몰라. 그래서 저는 항상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뭐가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근데 본인은 그게 자기 몸의 변화에 예민하니까 김새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은 강의에서 알게 됐는데 우리 장이요 거의 감정기관, 감각기관이라도 해도 될 만큼 감정과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뇌에서 장으로 보내는 신호보다 장이 뇌로 보내는 신호가 2,000배가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짜증나 이게 사실 감정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에서 느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장이 망가진 이 아토피나 비염 있는 친구들 어떻겠어요? 몸이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의 짜증나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친구가 아토피인데 실실 웃는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친구는 정말 초인류예요. 그분은.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칼슘이 많이 도움이 돼요. 안정제 역할을 해주고요. 밤에 잠을 잘 자게 도와주기 때문에 꼭 드셔야 되는데 칼슘은 먹으면 우리 뼈에 박혀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몸 안을 조금 살폈으면 몸 밖도 볼게요. 아토피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내 몸 안은 잘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뭐가 싫어요? 지금 몸 밖으로 보이는 피부는 너무 숨기고 싶어. 그러니까 자꾸 막 피부과 가서 뭐 주사 맞고 뭐 바르고 근데 앞에 게 이뤄지지 않는 이상 뒤에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앞에 거를 다 해결을 좀 같이 하면서 피부를 좀 재생시켜 보자면 카로틴은 정말 피부 재생이 탁월한 제품이에요. 비타민 A의 전구체인데 비타민 A는 정말 주름을 쫙쫙 핀다고 그리고 젊음의 비타민이다라고 할 정도로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바꿔주고요.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줘요. 그리고 각화 주기를 어린 때처럼 죽은 세포가 빨리 떨어지고 어린 세포가 새로 올라오게 그걸 도와주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망가진 아토피 친구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품이겠죠. 그리고 비염 있는 친구들 눈 막 미친 듯이 비비잖아요. 거기에도 좋아요. 그리고 비염은 코가 건조할 때 더욱 심하고요. 이런 환절기 온도가 확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 좀 더 심하기 때문에 카로틴은 그런 친구들한테도 꼭 추천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기능이 있어요. 비타민 A로만 먹으면 이게 덜한데 우리 제품은 비타민 A 이전에 카로틴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A로 쓰이고 남은 거는 뭐가 된다? 항산화. 카로틴의 원래 역할이 항산화거든요. 그리고 피부는 면역의 격전지. 무슨 소리예요? 우리 몸 몸을 감싸고 있는 이 피부는 지금도 제가 여러분과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밖에서 보이는 수많은 외부 물질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산성을 유지시켜 줘야 되는 거고요. 이거 다 적으려면 오래 걸릴 텐데 적는 모습은 정말 기특하다는 말이 마음에 못 나올 정도로. 그리고 뉴트리파이트 프로틴. 우리 피부는 뭘로 만들어져 있죠? 단백질. 그럼 피부가 재생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단백질. 자, 그런데 아토피 있는 사람들 몸에 뭐가 많다? 독소가 많다. 독소가 많은 사람들에게 동물성 단백질을 계속 먹이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인 우리 뉴트리 프로틴을 더욱 추천드리고요. 호모시스템 걱정이 없죠. 그리고 면역, 소화, 에너지, 근육 건강, 정신 건강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 누수 증후군 인분들은 더더욱이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이상한 단백질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은 다 외부 물질로 막 입력하고 엄청 힘들거든요. 그리고 건강한 신장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아닌데 신장 안 좋으면 단백질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신장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단백질. 그런데 그럼 어떻게? 신장 근데 이미 너무 많이 망가진 신장에 단백질을 많이 넣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아토피도 이미 신장이 망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해독 기능이 떨어진 거니까 그럴 때 꼭 좋은 단백질로 다시 그 기능을 되찾아 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나는 하루 세 끼 다 먹는데 어떻게 단백질을 또 먹어? 또 먹으세요. 먹고 또 먹으세요. 어차피 당신이 드신 하루 세 끼에는 건강한 단백질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피부 재생할 때 필요하다고 했고요. 이제 비염. 제가 오늘은 조금 아토피 위주로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같은 원인이에요. 근데 아토피가 좀 더 증상이 심하고 어 제가 봤을 때 아토피가 좋아질 만큼 하잖아요. 비염은 그냥 좋아져요. 정말. 지금 앞에 말한 제품 드시면서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린 그것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비염은요 언제 없어진지 모를 만큼 금방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비염 특화 제품 말씀드리자면 바로 아메이에서 이제 개별 인증된 얘는요 아메이에서만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다른 데서는 못 써요. 즉각적으로 콧물과 코막힘이 완화되는 제품. 이거 이 안에 재료 세 개가 들어있죠. 이 세 개를 맞추신 분께는 제가 뭘 드릴까? 뭘 드립니다. 줌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세 가지. 아세로아 체리. 근데 이렇게 막 다방면에 맞추면 제가 선물을 막 뿌려야 되나요? 누가 손 들고 나는 안다. 자신 있다. 다 주무시나? 잠깐만 여러분. 줌 조용한가요? 줌 아무도 없어요? 정답. 딩동댕. 자 그러면 퀴즈 하나 더. 막가는 이용해서 여기다가 뉴트리트가 하나를 더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안 넣었어. 뭘까? 이건 아는 사람만 안다는. 다명장 아니 아쉽지만 아니에요. 땡. 하나를 더 넣으려고 그랬어요. 채소, 식물이에요. 알파파? 힌트 드릴까요? 대한민국, 일본. 생각 땡. 시금치 땡. 두 글자. 쌈 싸 먹는 거. 깻잎 정답. 깻잎. 상추 비슷했어요. 깻잎. 깻잎이 비염에 되게 좋대요. 그것도 향이 굉장히 강한 허브잖아요. 비염에 좋았는데 걔를 왜 안 넣냐? 그걸 먹는 나라가 우리랑 일본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넣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뺐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먹으면서 깻잎 같이 드시면 더 좋겠죠? 그럼 이제 앞에 맞추신 분 제가 두 분 다 선물 드릴게요. 그리고 환절기 전에 미리 드셔야 되고요. 체중에 따라서 드시는 걸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몰랐는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많이 드셔야겠죠? 왜 몸무게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것도 몰랐어요. 얘가 6시간째가 가장 효과가 좋대요. 그 다음부터 다시 떨어진대요. 그러면 언제 먹으면 좋다? 6시간마다 먹으면 좋다. 전부 임상 실험을 통해 밝혀낸 거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을 바꾸는 건 청정기와 정수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전 정말 다른 타사 청정기 정수기를 돈 주고 사는 걸 너무너무 아깝다고 생각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좋은 공기를 마시려면 거르는 게 이미 인증을 받은 심지어 영국 알러지 재단에서 인증을 했잖아요. 그런 인증받은 제품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물은 피리, 아토피, 비염이 있는 분들은 하루 1.5리터 이상 무조건 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복구가 안 돼요. 우리 몸이. 해독이 안 된다고 봐도 무관해요. 그리고 바르는 거. 그 전에 아메이 제품 중에 이제 GNH가 있었어요. 글리세린과 허니 꿀로 이루어진 굉장히 보습에 탁월한 제품인데 거기에 뭐가 추가됐죠? 마이크로바이옴 추가됐어요. 마이크로바이옴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몸 그 균 생태계예요. 균 생태계인데 피부도 다 그 생태계가 유지가 돼야지 약산성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잘 자고 운동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유산소, 또 줄넘기, 근력 매일 할 수 있는 운동이 좋아요. 네, 왜냐하면 아토피 환자라고 편하지 아토피 있는 분들은 운동을 하루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간이 훨씬 더 피로하거든요. 그리고 내 운동조차도 우리 몸에 산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상산화 제품을 먹어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세요. 즐길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 스피닝도 좋고요. 아니면 난 뛰는 거 좋아해. 난 바깥바람을 쐬야 돼. 이런 것도 좋아요. 또는 난 누구랑 모여야 돼. 뭐 테니스, 축구 좋아요. 그거 하세요. 매일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왼쪽에 이 네 가지 있잖아요. 얘는요 정말 안 돼요. 과식 절대 안 돼요.
장이 제대로 된 것만 들어와도 구분을 못하는 장인데 과식을 하면 어떻겠어요? 그 남아도는 찌꺼기들 어떡할 거예요? 다 독소예요. 2번 아토피 있는 친구들 뭐 좋아하는 줄 알아요? 단 거, 아이스크림, 차가운 물, 술, 열나서. 근데 그게 진짜 열이 난 걸까요? 아토피 친구들의 장은 굉장히 차가워요. 차가운 장은 일을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 밖으로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피부 밖으로 미친 듯이 열을 뿜어내는 것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더더욱이 장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뜨뜻한 물을 마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염증 유발하는 식품을 먹으면 안 돼요. 뭐가 있죠? 포화지방이 잔뜩 들은 콜레스테롤, 그 버터가 잔뜩 들어간 음식이라든지 뭐 쿠키, 설탕, 뭐 과도한 지방,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 건 우리가 누구나 알죠. 그리고 조금만 더 하자면 산성식품, 우유 이런 거. 제가 제 사촌 남동생이 정말 심한 아토피였어요. 정말 그 아이가 우유를 하루에 2리터씩 먹었어요. 못 끊어 그거를 막 밥 말아 먹고. 근데 우유를 끊었어요. 그때 뉴트리트도 같이 들어가고 지금 정말 아토피 다 좋아지고 비염은 남아 있어요. 아직도 술 좀 먹고 이렇게 하면 비염은 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술, 담배. 근데 이거를 다 안 하면 최고인데요. 꼭 그래도 어떻게 꼭 하나만 안 하라고 하면 뭐가 제일 좋냐면 저는 찬물을 끊는 게 제일 그나마 쉬울 것 같아요. 물만이라도 따뜻한 물로 바꾸시고요. 다른 거는 좀 매일매일 좀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내 주변에 이런 아토피나 비염이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식이랑 영양제를요. 1년 6개월 정도? 그러니까 1년은 정말 그 해독 기간이고요. 6개월은 유지기라고 생각하시고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제 그 진짜 좋아진 그 친구 뭐 2명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아니라 더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이대로 안 했어요. 그럼 또 먹다가 포기했다가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더블엑스를 막 3번, 4번 하루에 그렇게 먹으면서 정말 많이 호전됐거든요. 저는 실제로 좋아진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 엄마를 통해서도 봤고 그래서 한번 제 말을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시고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실 거예요. 그 여정이 힘드시겠지만 해서 정말 가렵지 않고 좀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